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특히 수면 아래 바닷속을 마치 머메이드, 인어처럼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 한 번쯤 꿈꾸지 않나요? So be my heart with your dream and I can't find empty in it. 네. 사방은 고요하고 어슴푸레한 빛만 있는 몽환적인 세계. 그곳을 만나게 해줄 전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나탈리 카르푸센코의 사진전, 모든 아름다움의 발견. 자, 여기 바닷속으로 뛰어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호흡을 위한 장비도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맨몸으로 가라앉고 있는 여성.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성의 몸에 비닐이 감겨져 있습니다. 바닷속 비닐이 감긴 한 생명체. 어쩐지 기시감이 들죠.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에 맨몸으로 당하고 마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 사진을 찍은 나탈리 카르푸셴코는 사진작가이자 환경운동가입니다. 우연히 여행을 간 섬, 해변가에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거북이와 고래 사체들이 널브러진 모습을 발견한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고래와 함께 바닷속을 유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래와 마찬가지로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물 밖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여기 바닷속에서는 고래와 다름없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 고래는 바로 혹등고래입니다. 하얗고 넓은 배에 여러 개의 주름이 있는 게 특징이죠. 보시다시피 몸 길이가 16m, 바로 아파트 4층 정도의 높이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 울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그림이 있잖아요. 방구대 암각화라고 선사시대 때 새겨진 돌벽화인데 여기에도 혹등고래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는 엄마 고래와 새끼 고래가 같이 있네요. 혹등고래는 모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거는 혹등고래가 자기 새끼만 챙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다큐에서 봤는데 고래들 사이에서 범고래라고 정말 상어도 잡아먹는 그 깡패들이 있어요. 다른 고래들도 잡아먹고 바다 표범도 먹고 펭귄도 막 사냥하고, 또 그냥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정말 똑똑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작전 짜고요. 그리고 갖고 놀아요. 막 꼬리로 막 쳐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나중에 먹어요. 네, 그럴 때마다 혹등고래가 나타나서 타깃이 된 동물들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제가 본 건 바다 표범이었는데요. 혹등고래가 자기 지느러미에 바다 표범을 태우고서 범고래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주더라고요. 자기 종족도 아니고 왜 이런 선행을 하는지, 그렇다고 뭐 자기가 나중에 먹으려고 그렇게 지킨 건 아니거든요. 먹잇감을 지킨 느낌은 아니었어요. 강강약약입니다. 평소엔 이렇게 사람에게 온순하고 친절한 혹등고래니깐요. 여기 나오는 사진의 고래 덩치가 더 크죠? 향류고래. 예. 크기는 한 20m 돼요. 몸무게는 6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진 동물이기도 하고요. 머리가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데요. 대두네요. 네. 나이가 들수록 머리 부분이 회색에서 흰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참 닮았다. 왠지 정이 가는 고래입니다. 향류고래는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바다의 플랑크톤이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향류고래의 배설물이 플랑크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하지만 향류고래는 멸종위기종입니다. 용련향이라고 수컷 향류고래의 창자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고급 향수 재료란 이유로 정말 무분별하게 포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구온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향수 쓰지 마요, 향수! 이거 향수 쓰면 안 되겠다. 용연향 향수. 고래에 살아야죠. 바다의 생물체를 키웠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거 이 발음도 어렵다. 이거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용연향 이거 쓰지 맙시다. 다시 마음을 가라앉고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사진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 몸에 두른 것이 비닐과 밧줄입니다. 바닷속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요. 하지만 밧줄에 몸이 묶여서 비닐을 삼켜서 목숨을 잃은 해양 동물들의 사진을 우리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잠깐 보기만 해도 괴로워서 저는 그런 사진을 보면 그냥 넘겨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비닐과 밧줄로 오히려 아름다운 예술사진을 연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름다울수록 계속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비극을 계속 생각해보게 될 테니 말이죠. 나탈리 카르푸시엔코 작가는 이렇게 물과 관련된 사진 작업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물에서 태어났잖아요. 양수. 우리의 몸의 75% 이상은 또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하늘에서 대지로, 대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다시 하늘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원리를 늘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각종 이런 쓰레기들로 물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로 인해서 얼마나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지 모른 척하지 않을 겁니다. 작가는 마지막 이 섹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를 이루는 하나의 조각이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풍경이 놀랍게 느껴지시나요? 맹수인 치타가 마치 그냥 개냥이 마냥 다정하게 사람을 핥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이 촬영된 곳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치타의 재활센터라고 합니다. 치타가 작가의 곁으로 다가왔고 작가는 치타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키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시간은 흘렀고 그 사이에 마음이 통했을까? 치타는 얼굴 냄새를 맡으며 인사를 건넸고요. 어느덧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치타는 겨우 7,100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식지가 감소하고 사냥과 밀렵 그리고 치타를 애완동물로 거래하는 일들이 벌어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모두 인간이 벌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곁을 내준 치타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반려견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것들 참 많이 봐요. 매일매일 느끼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에 대해서 많이 느끼신다면 동물들을 더 사랑하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자연은요 우리에게 이토록 관대하고 언제나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우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실천해 가야 될까요?